미국 증시의 폭락은 10년, 20년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했죠. 그럼 이번 미국 증시의 폭락은 우리가 부자가 될 기회겠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자가 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기회가 이번에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던 대로 자산시장의 폭락은 새로운 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자산시장이 올라갈 때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의 자산이 다 올라가니까요. 그냥 내가 상대적으로 잃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자산시장의 폭락이 왔을 때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우량한 자산을 사둔다면은 그 자산이 올랐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자산시장의 폭락이 왔을 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에 자산을 팔아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역사적으로 반복했고 그 안에서 이런 돈의 원리를 알았던 사람들은 돈을 계속 벌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돈의 원리를 알고 역사를 알고 있으면 이번 자산시장 폭락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를 쌓아갈 수 있겠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제 채널의 주된 부제가 바로 2030을 위한 재테크였습니다. 20대, 30대들이 재테크를 좀 빨리 알아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영상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제 채널이 이렇게 재밌는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들이 많이 보지 않는 거의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채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20대, 30대들에게 좀 재테크를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좀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클래스 101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그곳에는 이제 100만 명이 넘는 20대, 30대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20대, 30대들을 위한 그런 재테크 강의를 이번에 클래스 101과 같이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뭐 40대, 50대, 60대 나이대별로 어떻게 투자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돈을 불려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강의를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클래스 101에서 20대, 30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저를 이렇게 키워준 건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강의를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클래스 101과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가격이 좀 맞지 않아서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최대 이제 61%까지 할인된 걸로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 시작은 6월 초지만 지금 이제 얼리버드라 그러죠. 미리 예약을 하는 얼리버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이제 고정 댓글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연령대별로 최저 47%에서 최대 61%까지 할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결제를 하실 때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할인 코드에 한글로 제파 이렇게 치시면은 3만 원이 더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한번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 클래스 101 강의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십 강의 강의다 보니까 제가 연령대에 맞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청이 끝나고 나면은 이 슈퍼 얼리버드를 닫고 클래스 101의 기존 유저들에게 공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혜택 놓치지 말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이번 자산시장의 폭락은 매번 돌아오는 부자 될 기회입니다. 우리가 자산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럴 때 자산을 사두게 되면은 원래대로 자산시장이 회복하게 되면 돈을 버는 구조죠.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등락폭의 수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시장의 폭락은 우리한테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폭락한 미국 증시 늘 이 정도 지나면은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에 미국 증시가 30% 가까이 폭락을 했죠. 20 몇 퍼센트 폭락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30% 이상 폭락을 했던 적이 1929년부터 총 5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 사례를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번에도 좀 사례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과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다우존스가 무려 89% 폭락을 했죠. 거의 90% 이제 폭락을 한 겁니다. $100짜리 주식이 $10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워낙 많이 폭락하다 보니까 회복하는 데만 25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대공황이 온 이유는 과도한 주식 투기였습니다. 이때 미국 월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미국이 엄청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에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닷컴 이러면 주가가 굉장히 폭등하던 그런 시절이죠. 이때 나스닥이 78% 폭락을 했고요. 회복하는 데만 15년이 걸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기술주들이 과대평가된 거예요. 그냥 닷컴만 달려있으면 주가가 수십 배씩 폭등을 하고 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기술을 보지 않고 또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지 않고 그냥 닷컴 열풍이 불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버블이 끼거나 거품이 꼈을 때는 반드시 폭락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인데요. 이때는 S&P가 57% 폭락을 했습니다. 회복 기간은 5년 정도 걸렸고요. 금융기관의 붕괴가 이제 주요 원인이었죠. 보니까 이제 폭락한 정도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짧거나 이러죠. 그리고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트럼프 1기 집권 때거든요. 그때 이제 S&P 500 지수가 20% 폭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24%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폭락한 수치랑 굉장히 좀 유사한 수치죠. 이때 회복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렸고요. 미중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폭락이 시작이 됐죠. 트럼프가 아무튼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긴 하나 봐요. 1기 때도 이제 중국하고 전쟁을 벌이더니 지금도 중국하고 이제 관세 전쟁을 또 벌이고 있죠. 물론 전 세계도 좀 포함이 됐는데 주 타겟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대략 20에서 24% 폭락을 했었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가 있었죠. 이때는 S&P 500이 34%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은 5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때는 이제 질병 때문에 했었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여기 이제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 이때가 지금이랑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한 6개월 정도 후면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때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차트로 볼게요. 이 차트는 S&P 500 주봉 차트입니다. 이 봉 하나가 일주일인 거예요. 근데 2018년 9월 달까지는 이제 전쟁이 없었으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나 싶더니 한 2달 동안 횡보를 했죠. 2달 동안 횡보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느 정도 좀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된 거 아니야? 좀 이게 이제 더 이상 내성이 생긴 것 같다 이랬었는데 2달 후에 대폭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최대 24%까지 폭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폭락했다가 또 6개월 만에 이렇게 전고점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겁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 이거 호재가 좀 다 이제 다른 것 같다 이러면서 이때는 이제 잘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본연의 기업 가치를 찾아서 다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 회복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좀 6개월 정도 걸려서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지 또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지 이게 애매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쯤에 있다면은 주가 폭락이 한 번 더 올 거고요. 만약 여기에 있다면은 바로 반등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과 미국의 이제 무역 전쟁이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중국이 히토류 이제 수출을 제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전자제품, 전기차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거든요. 이 원자재를 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서 최후의 카드로 들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이제 꺼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좀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 24% 떨어졌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최고점 대비 12%, 원래는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0% 회복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12%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24%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것이냐 아니면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이제 관세 전쟁의 바닥이냐 아니면 예전 미중 무역 전쟁처럼 2018년처럼 한 번 더 폭락이 올 것이냐 그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관세 전쟁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듯 하다가 횡보를 좀 하겠죠. 이렇게 폭락했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투자를 좀 해나가야 되고요. 아무튼 2차 폭락이 오든 안 오든 회복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공황이나 뭐 서브프라임처럼 몇십 년씩 이제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의 변덕인데요.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다고 하더니 관세에서 다시 또 부과하겠다. 뭐 품목 변경을 해서 이제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자기 멋대로 온 거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뉴스들도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 변덕을 부리면 증시도 내성이 생깁니다. 이게 뭔가 그 어떤 발표가 위협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러면 야 이거 뭐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증시가 내성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어떠한 걸 발표했을 때 증시가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좀 덜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아, 그거 이미 반영된 호재야, 반영된 악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성이 생겨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순간이었죠. 이때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가 내성이 생겨버린 거죠. 아, 뭐 맨날 나오는 얘기구나. 몇 달 전에도 나왔던 얘기고 저번 주에도 나왔던 얘기고 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면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증시도 내성이라는 게 있어서 내성이 생기게 된다. 이제 바닥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좋습니다. 적립식으로 사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점이 좋냐면 여기 볼게요. 2008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여기입니다. 이때 폭락했을 때 바닥에서 완전 줍지 못했던 사람들도 무릎에서 샀던 사람도 지금 어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사야 되는 거고요. 적립식으로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계속 이렇게 사나가다 보면은 나의 평균이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샀다면은 대략 평균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이번에 많이 폭락을 했지만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립식으로 사면은 계속 하락해도 평단이 어디에 있어요? 무릎에 있습니다. 발바닥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릎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누구는 어깨에 있고 누구는 머리 꼭대기에 산 사람이 있는데 무릎 정도면은 우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주식은 신인가요? 지가 뭔데 계속 올라요? 떨어지겠죠. 폭락하겠죠. 뭐 집값도 반토막이 날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S&P 500 지수와 M2 통화량입니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 시중에 이렇게 통화량이 계속 풀리다 보면은 저 S&P 500 지수가 어때요? 따라서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시중에 돈이 이만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짜장면이 1,000원이면 사 먹었는데 지금은 시중에 돈이 이만큼 풀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짜장면을 1,000원 가지고 사 먹을 수가 없죠. 4,000원, 5,000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든 짜장면 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모아가는 게 미국 주식이 신이어서 모아가는 게 아니고요. 구글이 뭐 유튜브로 돈을 잘 벌고 있어서 모아가는 것도 맞지만 또는 애플이 아이폰을 잘 팔고 있어서 모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돈의 가치 하락을 좀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관세 전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관세 전쟁이 좀 종료가 될 걸로 보이고요. 우리가 오랫동안에는 이제 계속 주가가 떨어지든 아니면 반등하든 뭐 그대로 있든 계속 모아가면 됩니다. 어느 순간이든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가다 보면은 이제 이 관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실은 돈을 번 사람들은 이런 폭락장에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폭락장에 여러분들이 팔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팔고 나간 사람도 많고 이제 팔고 주식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씩 계속 모아가야 되고요. 과거 사례를 보니까 어땠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뭐 트럼프 1기 때 그랬으니까 지금 2기고 뭐 지금 상대하는 국가도 그때는 무역 전쟁이었죠. 중국. 그리고 이번에는 관세 전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주된 타겟은 중국입니다. 매우 흡사해요. 그러다 보면 결과도 흡사하게 나오겠죠. 트럼프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겁니다. 4년 내내 뭐 중국하고 관세 전쟁만 하다가 퇴임식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관세 전쟁은 어느 순간 해프닝으로 또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언젠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다른 이유에 있어서 또 어떤 폭등장이 오고 또 몇 년이 지나면 다른 이유에 있어서 다시 폭락장이 오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잘 알고 투자해 나가면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잘 투자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드리면은 클래스 101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구독자 친구님들을 위해서 최대 이제 61% 할인된 가격을 제가 슈퍼 얼리버드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격이 오르기 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의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제가 강의를 나눠서 만들었거든요. 2030을 위한 강의, 4060을 위한 강의, 60대 이상을 위한 강의 이렇게 만들어뒀으니까 자기 연령대에 맞는 강의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